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 상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후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예시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의 내용은 주로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와 같은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독후 활동이니까 글쓰기라든가 미술, 연극, 놀이, 음악 등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을 지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상담자들은 글쓰기라든가 등등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본인이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본 것, 그리고 또 이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안내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어머니의 질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은 독후 질문에 대해 궁금합니다가 되겠고요. 내용은 1학년 여아와 4학년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 적절한 질문을 통해 독후 감동과 글쓰기를 풍부하게 해주고 싶은데 질문 내용이 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묻는 질문은 이 책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니?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 네가 주인공이라면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또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니? 정도입니다. 다양한 책의 종류별로 독후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간혹 이처럼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은 하나의만이 아니라 두 아이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다 아울러서 함께 책을 읽은 다음에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남기시긴 했는데, 만약에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남기시는 경우라면 역시 각각 파악을 해서 답변도 각각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어머니도 남기신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자녀들의 감상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게 무엇이냐면 질문이 아니라 발문을 하는 거죠. 발문. 즉, 자녀가 읽은 책에 대해서 부모님도 함께 읽고 그런 다음에 물음을 던진다라는 건데, 이때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발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독후 감동, 그리고 글쓰기, 나아가서는 토의라든가 토론 같은 것들을 할 때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엄마가 주로 물어본 발문의 형태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이었냐? 어느 부분이었냐?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어디였냐? 만약에 네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기분, 어떤 행동까지를 물어본다라고 적으셨는데 발문을 상당히 잘하신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읽었나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사실적인 이해의 측면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자녀가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백설공주가 그 새엄마가 마녀로 변해서 사과에 독을 발라 건네주고 그거를 먹은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가지고 와서, 자, 그럼 엄마가 물어볼게. 백설공주가 어떤 과일을 먹고 죽었니? 1번 감, 2번 귤, 3번 사과, 4번 배. 이와 같이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사실적인 이해, 즉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다는 거죠. 마치 독서 퀴즈처럼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답을 맞히면 읽었구나 안심을 하시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 제대로 안 읽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읽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자녀들은 억울해합니다. 왜냐? 읽었거든요. 엄마가 그런 부분을 물어볼지 몰랐거든요.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감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깨달음,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나의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거보다도 지엽적인 과연 어떤 과일을 먹고 죽었는가와 같은 것들을 묻는 데 더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녀들은 추후에도 그럴 거기 때문에 독서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물어볼 만한 부분들을 외우느라고 전반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질문을 남기신 어머니는 발문을 상당히 잘하신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물어보고 답을 듣고, 또 엄마도 함께 읽었다면 엄마는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발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고민은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물어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에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분야를 좀 쪼개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물으신 저 발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 분야, 즉 뭐 동화, 소설 이런 것들, 그림책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물어보면 좋을 만한 발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비문학이라고 또 구분을 짓죠. 흔히. 그러니까 즉 문학 분야가 아닌 것들은 다 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역사랄지 사회과학이랄지 기술과학이랄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비문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지식과 정보를 탐하기 위한 독서가 가장 많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묻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엄마가 지금 물어보신 발문에 없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너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보겠느냐? 어느 부분에 적용을 시켜보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이미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에 지식과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발문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발문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테니까 특별한 책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발문을 만들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먼저 발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독후 활동, 발문도 독후 활동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읽은 뒤에 물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뒤에는 그걸 바탕으로 독후 활동, 글을 쓰거나 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미술, 연극, 놀이, 음악 등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니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독후 활동이 조금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글쓰기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감상문이니까 감상문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미술은 그리기와 만들기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극이랄지 놀이랄지 음악,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구체적인 도서를 예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풍성한 상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